자, 이제 점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금 문제입니다. 권리금은 진짜 점포 개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권리금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권리금은 자리값이 아니라 운영값, 운영권을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한 번에 말씀드리면, 일종의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는 공권리인 자리값, 입지 보고 주는 값.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시설했으니까 시설비 달라. 세 번째가 내가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장사에 대한 운영권 인정해서 운영권리 달라. 그래서 권리금은 이 공권리인 바닥권리, 자리값인 바닥권리하고 시설권리, 운영권리,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됩니다. 그 각 권리금별로 제가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나도 상세히 말씀드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진짜 남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바닥권리, 공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철역 출구 앞이라든지 유명 상권의 핵심적인 자라, 목 좋은 자리, 이런 것은 목 자체가 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점포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중개업체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바닥권리가 있다. 바닥권리 주세요. 그게 최초에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자, 새로 건물을 짓습니다. 전철역 출구 앞에, 바로 앞이에요. 유동인구 해서 상당히 괜찮을 자리예요, 장사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오픈런식으로 한다 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줄을 쓸 겁니다, 상가 앞에. 지금같이 실물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런데 그게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참 그 바닥권리라는 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건물주, 시행사가 자기 친인척 동원해서, 그러니까 업종이라든지 목 좋은 자리, 그러니까 상가로 치면 1층 점포로 치면 부동산, 세탁소, 약국, 2, 3층 자리로 치면 병원 자리, 이런 거 먼저 계약해놓고 바닥권리 받아먹어요. 아니면 인근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직거래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부인이나 배우자나 친인척 동원해서 찍어놨다가 바닥권리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미 이제 점포가 개설되고 다른 게 여러 번 바뀌었어도 여기 아예 바닥권리가 있는 곳이다. 전철역 출구 앞이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물경기가 괜찮을 때는, 그러니까 권리금의 20%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30-40%가 바닥권리로 인정을 해줬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바닥권리라는 공권리, 아무것도 없는 데는 줘야 되는 그 권리금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 바닥권리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점포에서 없는데, 과거에도 권리금 받을 생각에 바닥권리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바닥권리를 주장할 만한 곳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권리입니다. 이 시설 권리가 가장 이게 권리금의 그 맹점이 돼버리는데, 뭐냐면 인테리어, 비품. 이거 사실 장사 안 해보신 분들 처음에 가게 첫 창업하실 때 참 불필요하게 돈 많이 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처럼 특히나 실물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폐업을 생각해야 하시고 시설을 하셔야 되니까 꼭 장사에 필요한 정도 수준, 가능한 돈이 안 드는 수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 시설비라는 게
거의 평가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간판, 뭐, 바닥벽, 천정, 뭐 해서 외부 다 해서 돈 들여서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뭐, 업종별 비품, 뭐, 일반 비품에서 뭐 냉난방기까지 다 들여놨어요. 그런데 딱 문 열어서 하루 이틀만 하고 나면 이 시설비, 비품값 일부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외제차, 벤츠 1억 주고 사서 한 3일 탔으니까 한 300만 원 빼주, 아닙니다. 몇 천만 원이 빠져요. 그런데 이 시설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문 열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그냥 뭐 거의 90% 이상 그냥 다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시설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값이 없냐? 문제는 점포 핵심이 시설에 있다는 게 아닌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운영에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 10억을 들였다 해도 한 달에 500씩 까지는데 누가 그 10억을 인정해 주겠어요? 시설비 1억 들였지만 한 달에 3천만 원씩 남는다 하면 시설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운영권만 해도 10억이 돼버려요. 이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에 특히 요즘처럼 실무 경우가 안 좋을 때 점포 의뢰를 받아서 현장을 가보게 되면 내가 이게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새로 창업하신 분일수록 더 심하죠. 내가 시설비를 얼마 들였는데 왜 볼 것도 없습니다. 거기 장사 안 되는 집. 장사 되는 집은 첫 마디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남는데 여기 그 1년에 1억 이상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남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관한 이런 점 창업하신 분들 꼭 아셔야 돼요. 불필요한 그 초도 비용, 인테리어 비품에 많이 들이실 필요 없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평판 TV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LG나 삼성 비싼 거 국산 하세요. 요새 중국산 성능 비슷하면서 싼 거 많아요. 차라리 인치 넓은 걸로 하세요. 반의 반값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나중에 폐업하게 되면 인테리어는 산업 폐기물로 처리돼서 양이 많을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많이 늘고 비품도 20% 새로 산 가격에 20%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라는 거는 기왕 뭐 똑같이 장사되는 정보가 똑같다 하면 시설이 깨끗한 게 좋죠. 그런 참고사항 정도 되지 권리금에 거의 반영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업하실 때도 그 점 명심하셔야 되고 점포를 양도하시려는 분도 특히 요즘처럼 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참 내가 시설비 7, 8천 1억을 들였는데 이게 너무 장사 안 돼서 팔려고 그러는데 뭐 권리금 없다 그랬을 때 그냥 피눈물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멘탈을 흔들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장사가 잘 돼도 시설비는 권리금으로 안 쳐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저도 현업에 진짜 오랫동안 아직도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 실물 경기가 어떻다는 걸 현장을 다니면서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진짜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절대 이 인테리어 비품에는 장사에 필요한 정도 이상은 돈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금의 8, 90%를 차지하는 게 장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월 순위, 월 매출이 아닙니다. 겉으로 남고 속으로 미친다고 뭐 임대료 고정 뭐 해서 고정비 나가는 게 많아서 월 매출은 몇 억인데 남는 거는 뭐 조금밖에 안 되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매출이 크지 않아도 남는 게 아주 알토란 같으면 권리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권리금의 핵심은 8, 90% 차지하는 게 장사되는 정도, 월순이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권리금 매덕을 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아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억 투자해서 2%만 나와도 가계 인수한다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400이 나온다 하면 2억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권리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운영 관계는 이제 월 매출, 일 매출, 지출 사항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월 순이익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고, 또 지난달 3개월, 6개월 자료로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자료 갖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수기, 비수기가 다르고 계절별로 또 달라요. 특히 대학가 상권은 방학 때와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방학 휴가 명절 영향 받다 보니까 2월 구정 있죠. 이게 월 날짜도 적죠.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 흐름이 상반기는 안 좋았는데 하반기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거 오픈발적인 그거 영향도 있어요.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운영 자료, 매출, 원가, 인건비, 고정비, 순이익을 기반으로 운영 가치, 즉 권리금을 산정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전년도 같은 달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서 운영권이라는 게 결국 월 순이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느냐, 그 순이익이 계절을 넘어 지속되느냐, 그리고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합리적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권리금 같은 경우에 업종에 따라서 1년치를 치는 경우도 있고 3년치를 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치를 치는 경우도 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몇 년치를 친다는 게 준 권리금에 대해 원래는 회수 기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권리금이 전혀 없다는 거에 진짜 의미가 뭐냐면, 이 권리금이 없다가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권리금 더 주고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없다는 거는 내가 그 동종업종이 아니고 딴 업종을 하려는데 자리 구할 때 유리한 점이지, 동종업종으로 할 때 그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권리가 없다는 게 기회가 아니에요. 이 권리금이 없다는 건 대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대료가 매출 대비 과도하거나 경쟁이 과밀하거나, 주변에 1차, 2차 상권에서 500m 1km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상권이 항상 처음에 시작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하락기, 쇠퇴기, 완전히 이런 그 상권도 일종의 사람 인생식으로 변화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성장기 내지 이런 데가 좋은데 최고 정점에 이르렀거나 쇠퇴기에 들어간 경우면 내가 빠져나올 때 어려운 경우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셔야 되고, 단지 권리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사장이 아주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진짜 주식 같은 데 잘못해서 가게도 뺏길 입장이다. 사채 같은 거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금매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보면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미스매치해서 이 가게만 부진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목숨 좋은데 그 자영업자가 너무 장사를 못해서 노하우가 없어서 영업을 망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권리금 없음이 기회라기보다는 왜 없는지부터 면밀히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리금 있는 자리가 더 안전하다는 것도 되새겨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은 때라 하더라도 나 권리금 받아야겠다 하면 그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적자 보고 있는데 나 권리금 줘야겠다는 건 그 바보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정당이 줘야 되는 권리금은 주고 들어가셔야 그 자리가 운영될 자리세요. 검증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개업자의 현혹된 말이든지 가게 주인들 뭐 장사 되게 많이 하고 가게 아주 많이 심지어 권리 장사라 해서 가게 찍어가지고 조금 인테리어 고치고 장사 확 살려서 되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권리금 주시는 거는 그거는 내가 거의 뭐 사기성 있는 일에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권리금도 독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